반갑습니다. 저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를 쓴 강용봉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 제3장 기다림 그리고 기다림의 끝 제2절 서융의 폐주 진목공 중 서융의 폐주가 된 진목공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살펴볼 열팩열국지의 글을 쓰기 위하여 사기, 춘추좌전, 한비자 등의 문헌을 인용했는데요. 그 상세 내역은 자막으로 나가는 바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원전 625년 2월, 맹명은 기원전 627년 4월에 효산전투의 패배를 서력하고자 진목공의 허락을 받아 서걸술 백을병과 함께 병거 400성을 이끌고 진나라로 쳐들어갔습니다. 진목공은 효산전투 때의 진군에 대한 원한이 맹명보다도 더 컸으므로 맹명의 이번 출정에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것입니다. 진군의 침공에 대하여 진양공은 대장 선저거, 부장 조최, 거우, 호국거를 임명하고 진군에 대적하게 하였습니다. 진양공은 자신의 실수로 효산전투 때 생포한 맹명 등을 풀어준 후 선진이 늘 진군이 반드시 쳐들어올 거라고 진언했던 까닭에 진군의 침공에 놀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저거 등도 진군의 침공에 대비하고 있던 터여서 신속하게 대처하였습니다. 진군이 출정하려는데 이때 낭심이 무리 100여 명을 이끌고 나타나 종군을 자원하자 선저거는 기뻐하며 이를 받아들여 휘하에 편입시켰습니다. 그러고는 진군을 이끌고 팽하에 주둔하였습니다. 낭심은 지난 제84회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효산전투 때 생포한 진나라 장수 포만자의 목을 친 용맹을 인정받아 거부가 되었다가 지난 제85회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군과 적군의 기전투 때에는 선봉을 자청했다가 선진의 미움을 사서 거부해서 쫓겨난 인물인데요. 낭심은 선진이 자기들의 용기가 없는 쫄장보로 깔본 것이 틀렸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종군을 자청한 것이었습니다. 팽하에서 진군과 진군은 맞붙었습니다. 이에 진군의 선봉이 된 낭심은 친구 선백과 함께 자기 무리들을 이끌고 진군 쪽으로 돌격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자충우돌하며 닥치는 대로 진군을 쳐 죽였는데 그 과정에서 선백은 백을병의 칼에 죽었습니다. 선저거는 낭심의 대활약으로 진군이 혼란에 빠진 것을 보고는 진군의 총공격을 명령, 진군은 순식간에 진군을 덮쳤습니다. 진군은 낭심에게 일격을 당한 데 이어 진군 본대의 파상공격을 받자 더는 견디지 못하고 대피하여 달아났습니다. 선저거는 달아나는 진군을 추격하는 한편 선봉으로 나서서 진군과 훌륭히 싸운 낭심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진군 진영에 부상당한 채 쓰러져 있는 낭심을 발견, 급히 구출했으나 상처 투성이의 낭심은 끝내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진양공은 낭심을 상대부 예로서 장사 지내는 등 그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였습니다. 지난 제84회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포되었다가 풀려난 맹명 등이 진나라로 가려고 하하에서 배를 탔을 때 진양공의 지시로 이들을 다시 잡으려고 양처보가 하하에 갔었습니다. 이때 양처보는 이들을 꼬드기려고 진양공이 하사한 준말을 받아가라고 했는데 이에 맹명은 석방해 준 것도 큰 은혜인데 어찌 감히 준마까지 바라겠느냐. 귀국하여 살아남다면 3년 후에 반드시 받으러 오겠다라고 말한 바 있었는데요. 맹명 등이 달아난 기원전 627년 여름으로부터 진군이 쳐들어온 기원전 625년 2월은 3년째여서 진군에 대성한 진군은 패주하는 진군을 보고는 전투병이 아니라 진양공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온 배사군이라며 조롱하였습니다. 지난날 기전투 때 낭심은 선봉을 자청했다가 선진의 미움을 사서 선봉은 물론 거우에서도 쫓겨났었죠. 그때 낭심의 친구가 낭심보다 더 격분하여 낭심에게 어찌 충성심을 한낱 객기로 본단 말인가. 선진은 사감으로 큰일을 망칠 인물이다. 차라리 죽이자 라며 난을 일으키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낭심은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윗사람을 해치는 것은 진정한 용기도 아니요 더더욱 의로운 일은 아니다. 내가 선진에게서 내침을 당한 것은 용맹이 부족한 탓인데
그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언젠가 나의 용기가 나라를 위하여 쓰일 날이 올 것이다 라며 친구를 만류하고 때를 기다리다가 평화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것입니다. 진목공은 패잔병을 이끌고 돌아온 맹명을 오히려 위로하며 여전히 신뢰하고 나란 일을 맡겼습니다. 맹명은 2번이나 패하여 죽을 줄 알았는데 재신임을 받고는 더욱 국사에 힘썼습니다. 가산을 내어 전사한 군사들의 유가족에게 나눠주면서 매일 군사들을 훈련하며 서력의 기회를 노렸습니다. 진목공이 맹명을 재신임하고 맹명이 백성들에게 덕을 베푸는 것을 보고는 조체는 진나라 대부들에게 진군이 다시 쳐들어온다면 그땐 반드시 맞대응을 피해야 할 것이다. 맹명이 덕닦기를 저렇듯 열심히 하고 있으니 이런 사람은 당할 수가 없다 라고 평하였습니다. 기원전 625년 겨울 선저근은 송나라 공자성, 진나라 원선, 정나라 공자 기생이 이끄는 군사들과 함께 진나라를 쳤습니다. 왕땅을 빼앗고 평화까지 갔다가 회군했는데 이는 같은 해 2월에 진나라 침공에 대한 보복이었죠. 그러나 맹명은 군사를 정비할 때라고 판단, 일시적인 치욕을 꾹 참고 진나라 연합군에 아예 대응하지도 않았습니다. 기원전 624년 5월 진군은 또다시 진나라로 쳐들어갔습니다. 출정하기 전에 맹명은 진목공에게 이번에 진나라에 이기지 못하면 결코 살아 돌아오지 않겠다라며 결연한 의지를 표했고 진목공도 친정 의사를 밝혀 진군의 규모가 500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진목공은 출전하는 군사들의 가족들에게 많은 공식과 배를 나누어 주어 진군은 사기충천하였습니다. 맹명은 진군을 이끌고 황하를 건넌 후 타고 온 배들을 모조리 불태우게 하였습니다. 군사들에게 진군에 비하면 살아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였죠. 그러고는 맹명은 필사의 각오로 직접 선봉이 되어 왕관을 거쳐 진나라 강성 근교까지 쳐들어갔습니다. 한편 진군의 침공에 대하여 조체와 선저거 등은 진군은 전력을 다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려고 한다. 진목공은 3번이나 패한 수치를 만회하려고 결사적이다. 싸움이 시작되면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망해야 싸움이 끝날 것이다. 설령 이기더라도 아군의 피해 또한 막대할 것이다 라며 무대응할 것을 진언하자 진양공은 이를 허락하고 국회 지킬 뿐 진군과 싸우지 말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진군의 기세에 진나라가 겁을 먹고 무대응하자 진목공은 곧장 모진에서 황하를 건너 동효산으로 갔습니다. 기원전 627년 4월에 효산에서 진군에게 전사한 진군의 유고를 3년 만에 수습하려는 것이었죠. 당시 진군은 패주하기에 급급하여 전후의 죽음을 방치했던 것입니다. 진목공이 군사들을 풀어 타마의 등지에 흩어져 있는 진군의 유고를 모아오게 하자 군사들은 어느 것이 진군의 유골인지 구별할 수 없어서 닥치는 대로 많은 백골을 수습해왔습니다. 이어 군사들은 갖고 온 해골을 일일이 풀로 싸고 묶어서 양지 바른 곳에 정성껏 묻었습니다. 이어 진목공은 소와 말을 잡고 풍성하게 제상을 차린 후 소복하고 술을 뿌리며 대성통곡하였습니다. 자신의 경솔하고 무모한 명예에 죽은 군사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맹명 등 진나라 장수와 군사들도 땅바닥에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자신들을 대신해 죽은 전우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말이죠. 진목공은 효산에서 진군의 위령제를 치른 후 기원전 625년 겨울에 진나라 연합군에 빼앗겼던 왕땅과 평화를 수복하였습니다. 진목공은 그곳 백성들을 위로한 후 진나라 옹주로 개선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맹명을 악영으로 삼는 등 진나라 설옥전의 유공자들에게 일일이 포상하였습니다. 한편 기원전 623년 가을에 진나라는 진나라를 치고 원땅과 신성을 포위하여 기원전 624년 5월에 진나라가 진나라를 침공한 것을 보복하였습니다. 한편 서용의 군장 적반은 뒤늦게 자신이 진목공의 미인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이에 서용의 정사는 엉망이 되고 신복인 유여마저 진나라로 귀화한 사실을 깨닫고는 진나라와 진목공을 크게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기회만 되면 진나라를 배반하고 반드시 복수하리라 벼르고 있었죠.
그런 중에 기원전 625년 2월에 진나라가 진나라를 쳤다가 대패하고 같은 해 겨울에는 진나라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도 진나라가 대응조차 못하는 것을 보고는 이제는 진나라도 끝이 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적반은 진나라를 치기로 결심하고 서용의 족장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진나라를 치자고 설득하였습니다. 기원전 624년 여름 적반이 서용 족장들을 설득하고 있는 중에 진나라가 진나라를 쳤는데 이번에는 진나라가 아예 진군에 대응도 못하고 패하는 것을 보고는 적반은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아니 진나라가 끝이 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진나라에 강성한 진나라가 꼼짝도 못했으니 적반은 크게 놀란 거죠. 자신의 판단이 틀렸나 하고 말이죠. 옹주로 돌아온 진목공은 적반과 서용의 수상한 움직임을 인지하고 적시 군사를 이끌고 서용을 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유여가 나서서 서용을 쳐서 항복을 받아도 또 서용은 배반할 것이다. 그렇다고 배반할 때마다 널 칠 수는 없지 않은가. 먼저 조공을 바치라고 하여 조공을 바치면 적반이 반심을 접은 것이니 용서하고 만일 조공을 바치지 않거든 그때 치자. 그래야 서용을 칠 명분도 얻게 되고 다른 족장들도 적반을 등지고 진나라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진목공도 유여의 진언이 옳다고 판단하고 적반에게 사자를 보내어 조공을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적반은 진나라를 가소평가하고 진나라를 치려고 한 것에 대하여 심한 자책감을 느낀 데다가 족장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낭패감에 안절부절 못하였습니다. 그럴 때 진목공의 사자가 방문하여 진나라에 조공을 바치라고 하자 적반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일단 사자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러고는 깨끗이 진나라 칠 일은 포기하고 족장 20여 명을 거느리고 직접 옹주에 가서 땅을 바치며 진목공을 서용의 배주로 모시고 칭신하였습니다. 조공을 넘어 납작 엎드리는 거였죠. 한편 주양왕은 진목공이 서용을 제패하고 진나라에도 이긴 것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지난날 진문공을 후백에 봉했던 것과 같이 진목공을 후백에 봉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왕신 소공과가 나서서 비록 진목공이 서용을 제패했지만 주왕실에 근황하지는 않는다. 또 진양공이 진문공의 배업을 잘 이어받고 있는데 진목공에게 후백을 봉하면 진양공이 불쾌해할 것이다. 그러니 진목공에게 축하하는 사절을 보내는 정도로 왕실의 뜻을 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진언하였습니다. 주양왕도 이를 옳다고 여기고 기원전 623년에 소공가를 진목공에게 보내어 황금으로 만든 북을 선물하며 치하하였습니다. 진목공도 공손지를 주양왕에게 보내어 사언하였습니다. 진목공은 말년에는 신선사상에 심취하여 나란히는 맹명에게 맡기고 수양하다가 기원전 621년 여름에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에 세자 앵이 군의를 이으니 이가 진강공입니다. 진목공의 장례 때 177명이 순장되었는데 이 중에는 어질고 덕이 있다고 하여 진나라에서는 삼량이라고 부르던 자차시의 세 아들 즉 음식, 중항, 겸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진나라 사람들은 이들을 순장한 진강공을 비난하는 황조시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좌구명은 좌전 노문공 6년조에서 자차시의 세 아들을 순장한 것에 대하여 진목공은 죽으면서도 백성들을 버렸기 때문에 그가 맹조가 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선왕들은 세상을 떠나며 후인에게 법도를 남겼는데 진목공은 법도를 세워 후인에게 남겨주지는 못할 망정 양신을 죽였으니 어찌 남의 윗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는가 라며 비판하였습니다. 진목공 때에 진목공을 보좌한 신하들 중에 백리에, 건숙, 공손지, 공자집, 맹명, 백을병, 석을술 등은 잘 알려져 있지만 열국지 마니아라고 하더라도 유여에 대해서는 생소할 것입니다. 유여의 신하들이 진나라의 발전을 위해 다들 자기 몫을 다했겠지만 진봉기, 노중련 추양열전, 설원, 반질, 한비자 십과에서는 진나라가 서용을 제패했다든가 서용을 복족시켰다는 기사를 소개할 때마다 반드시 유여를 언급하고 있어서 지난 제88회차에서 유여를 부각하여 독립된 회차로 구성했는데요. 유여를 독립적으로 설명드렸다고 해서 유여의 신하들보다 유여가 더 뛰어나다든가
중국에서 더 평가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나라가 춘추시대 때에는 진나라와 초나라와 함께 강국이 되었고 전국시대에는 중국을 통일했는데 이 같은 진나라의 국력신장과 팽창의 그 기초적인 기반이 서융의 복속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때 유여의 공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에 비하여 유여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지난 제88회차에서 유여를 독립회차로 구성했던 것입니다. 진목공이 유여의 조언을 듣고 서융을 복속시킨 시기와 관련하여 동주일국지에는 명확한 시기의 묘사는 없고 제26회에서는 진목공이 백리해와 건숙을 얻은 직후에 진나라를 방문한 유여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내사요의 계책과 백리해와 건숙 등의 큰 역할에 따라 그를 진나라에 귀화시킨 후 곧바로 그의 조언에 따라 서융을 복속시켰다고 언급하고 있어서 마치 이때를 기원전 650년대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설원 반질과 한비자십과에서도 시기에 대한 언급 없이 진목공이 유여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내사요의 계책에 따라 유여를 얻어 서융의 패자가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으나 진봉기에서는 진목공이 유여를 얻었을 때를 진목공 34년 즉 기원전 626년, 진목공이 서융을 복속시켰을 때를 진목공 37년 즉 기원전 623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봉기, 설원 반질, 한비자십과에는 유여가 진나라에 귀화할 때 백리해와 건숙의 역할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좌전 노문공 3년조에서는 진나라가 기원전 624년에 서융의 패자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진나라가 서융을 쳤다거나 서융이 항복했다는 기사는 없이 이 기사는 같은 해 5월에 진군이 진나라를 쳤을 때 진나라가 불응했다는 기사 뒤에 배치되어 있어서 의아하기 짝이 없습니다. 문맥상으로 본다면 마치 진군이 진나라에 이긴 것을 두고 진나라가 서융의 패자가 된 것처럼 보이니깐 말이죠. 이번 회차 열패결국지 팩트체크에서는 진목공이 유여의 조언을 듣고 서융을 복속시킨 시기에 대한 상이한 기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나라 유방과 초나라 항우가 천하를 두고 다툴 때 책사 괴통은 유방의 휘하 장수 한신에게 유방의 휘하에서 벗어나 유방과 항우와 함께 천하를 삼분했다가 기회를 보아 천하를 차지하라는 이른바 삼분천하 계책을 유세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신이 이를 채택하지 않는 바람에 결국 한신이 죽임을 당했고 괴통도 유방에게 생포되어 팽형의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때 괴통은 유방에게 요임금이 아무리 어질지라도 도척이 기른 개는 요임금을 보면 짖는다. 그렇다고 그 누가 요임금들을 어질지 않다고 말하는가 라는 유명한 변명으로 석방되었는데 괴통의 말이란 아무리 악독한 도척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기른 개는 도척만 주인으로 알고 다른 사람에게는 모두 짖는 것처럼 자신도 한신만 주인으로 알았지 유방의 인문됨을 몰랐다는 취지였던 거였죠. 괴통이 한 말 척지구 배요 즉 도척의 개가 요임금을 보고 짖는다란 말에서 유리하여 걸견배요 즉 하나라 걸임금의 개가 요임금을 보고 짖는다란 고사성어가 생겼습니다. 사람은 선악이나 가치 판단을 불문하고 각기 그 주인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말 또는 악한 자와 한패가 되어 어진이를 미워한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척구배요 또는 걸구배요라고도 합니다. 도척은 춘추시대에 9,000명의 부하를 두고 천하를 횡행하며 제후들과 백성들을 습격하여 재물을 약탈하고 부대자들을 납치한 대도인데요. 도척에 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제73회차에서 소개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